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어, 5분 오셨네요.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지각을 안 하시는 5분? 네. 요즘 되게 많이 추워졌죠. 한국도 진짜 많이 추워졌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사시기가? 저는 진짜 추워요. 지금 집도 좀 추운데, 그래가지고, 이번 주 내내 약간 그 콧물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진행을 할 때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점 살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코맹맹이 소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 코스모스 2번째 시간이고 책의 다 5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태양계에 있는 별들, 행성들에 대한 탐구를 좀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구 바깥에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좋아해 주셔서. 네, 그 지구 바깥에 있는 여러 행성들 그중에서도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눠보고, 그리고, 다른 뭐 목성이나 토성이나 그 보이저호라는 우주 탐사선이 있잖아요. 1호, 2호. 그 태양계 탐구를 목적으로, 어, 쏘아 올려진 보이저호가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보이저호가 어떤 것들을 담고서 혹시라도 외계 문명이 보이저호를 발견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별의 탄생 그리고 별의 죽음 이런 것들 우리가 큰 그레이트 서클로 얘기 나눠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우주의 일부로서 그리고 또 소우주로서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 큰 흐름에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영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우리가 태양계에 대해서 되게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과학 맨 처음에 배울 때. 근데 보통은 우주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안 보고, 우주는 조금 보고 우린 지구과학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계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제가 준비했어요. 우주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같이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코스모스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는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은하 중심을 시속 20만 킬로미터로 2억 5천만 년에 한 번 공전합니다. 8개의 행성과 200개가 넘는 위성, 그리고 몇 개의 외행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해성과 소행성이 있죠. 8개의 행성은 암석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4개와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4개입니다. 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99.86%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거의 수소와 헬륨이고 산소와 철 같은 무거운 원소는 2% 미만이죠. 핵에서는 1초마다 62억 톤의 수소가 용합되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수성은 가장 작고 가벼운 행성입니다. 수성의 하루는 59일인데 1년은 88일에 불과해 기온이 급격히 변하죠. 수성에는 대기가 없고 위성도 없습니다. 금성은 밝고 아주 뜨거운 행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467도나 되는데 두터운 대기에서 비롯된 온실효과 때문이죠.
금성에도 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푸른 행성 지구입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생명이 넘치는 행성이죠. 그리고 달도 하나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작습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1% 수준이며 중력은 38% 정도입니다. 올림푸스 산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이죠. 에베레스트보다 3배는 더 높습니다. 화성에는 작은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 두 개가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소행성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세레스죠.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적점은 거대한 폭풍인데 크기가 지구의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67개나 되는 위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밀도는 가장 낮습니다. 거대한 고리 덕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토성의 위성은 62개입니다. 천왕성은 행성 중에서 세 번째로 크며 지구의 4배 정도 됩니다. 행성 중에서 가장 추우며 기온은 대략 영하 215도입니다. 천왕성은 특이하게 자전축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천왕성의 위성은 27개입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합니다. 태양에서 아주 멀어서 해왕성의 1년은 지구의 165년과 같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관측됐는데 시속 2100km나 됐죠. 해왕성의 위성은 14개입니다. 태양계 외곽에는 카이퍼대가 있습니다. 카이퍼대에서는 명왕성과 마케마케 그리고 하우메아가 유명합니다. 명왕성은 예전에 행성이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금은 외행성입니다. 지구 크기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명왕성의 일년은 248년입니다. 얇고 희박한 대기가 있으며 표면의 98% 이상을 질소 얼음이 뒤덮고 있습니다. 음. 네, 여러분. 태양계에 대해서 모르던 사실 많이 아시게 되셨죠? 일단은 영상미가 너무 아름답죠. 나사에서 보내준 사진을 바탕으로, 마치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그 별 가까이로 막 가는 것처럼, 촬영된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함께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가 1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구의 1년이 다른 행성에서는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해왕성, 명왕성은 100년이 넘는 시간, 지구에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겨우 태양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확률로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코스모스 책에서 얘기했던 진짜 그 같은 물질이지만 엄청난 확률과 환경의 어떤 그 세렌디피티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역을 지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태양계 안에서만 봐도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 태양 안에서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장은 화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장표에 이 화성에 대해서 정리된 이 이미지가 어디서 만든 이미지인지 아세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빵 터져갖고 갖고 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화성은 지구의 4분의 1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게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찍어 놓은 게 아니라 화성의 표면을 찍어 놓은 거예요. 되게, 어, 지구의 어느 곳 같기도 하죠. 딱 보기에. 그리고 기온이 20도에서 마이너스 14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 그리고 대기 성분은 이산화탄소가 96%, 질소가 2%, 산소는 없고, 그리고 지구의 3분의 1 정도의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크기가 지구의 4분의 1 정도니까요. 그리고 하루의 길이가 우린 지구랑 거의 비슷하죠. 24시간 37분.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구심을 좀 많이 가지게 하는 행성이라는 거죠. 그 보통은 유년기 시절에서 조금 자라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게 아이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아마 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무슨 PC통신 그 옛날에 PC통신에 가입하면서 제 아이디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 만들잖아요. 그때 저는 제 아이디가 마을스 에이지였어요. 그러니까 화성 시대, 화성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왜 화성을 좋아했냐면,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보면 공포의 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면서 그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포의 대왕이 앙골모아 대왕이다.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앙골모아라는 이름을 파자하면 화성이다. 뭐 이런 해석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 나와갖고, 아, 그거를 저는 지구 종말이라고 보기보다는, 아, 이제 화성에서 조금 더, 어,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미래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마르스 에이지라고 제가 제 아이디를 정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친구들이 막 이메일 주소 물어보면은 마르스 에이지라고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마사지? 마사지라고? 메시지라고? 막 오타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억울했던 적도 있는데 순간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아, 나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네. 확실히 내가 생각해도 좀 남다른 사람이었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사족을 짧게 얘기했지만은 5장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요. 5장의 주제는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화성은 옛날부터 지구의 과학자들에게 여기는 문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는 외계인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 희망을 주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9, 20세기 초에 로웰이라는 과학자가 관측한 어떤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이 마치 이렇게 운하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 외계인이 화성에 운하를 건설했었나 봐. 그래서 화성인이 있었을 거야. 뭐 이런 가설들이 많이 오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생명체의 건축물이 있었다.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그 과학자들의 어떤 가설들을 들었던 어떤 지구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상의 나를 펼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거는 착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는 게 지금의 정설인데, 그 화성을 탐사하러 보낸 우주 탐사선, 네, 마리너랑 바이킹이 보내온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은 되게 차갑고 되게 건조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표면에 과거에 물의 흐름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 범람된 지형이 있고, 고대 하천이나 삼각주 구조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과거에는 화성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었을 수 있었겠는데, 지금은 마치 우리 지구가 그 공룡 시대에서 갑자기 기후 이변이 일어나서 생태계가 한번 확 망하고 다시 그 사람의 휴먼의 세계로 재조명이 됐던 것처럼 화성도 생태계가 한번 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바이킹에다가 어떤 미생물을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갖고 배양을 하면 그 점차적으로 어떤 화성에 살아남은 지구의 어떤 뭐 균이랄지 박테리아랄지 뭐 이상한 미생물들이 살아남아서 화성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 미생물을 조금 보내는 거 되게 별거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 미생물을 살려가지고 화성에 보내는 게 거의 천문학적인 우리 천문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화학 실험을 이제 화성에 직접 하기보다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 연구를 하던 학자가 연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지긴 했는데 화성이랑 가장 환경이 비슷한 어, 극지방에 가서 거기서 만약에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화성에도 좀 충분히 우리 지구 생명체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그 화학 실험을 했던 거죠. 근데 생명 반응처럼 보인 결과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반응조차도 좀 실패했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화성 연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많은 가설들이 마치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줬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 5장에 쭉 걸쳐서 작성을 해주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지구인들을 보내서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 테라포밍이라는 용어로 얘기하잖아요.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어 보자. 이거 어떻게 지구처럼 만들어 볼까 했을 때 화성의 극지방에는 얼음이 있으니까 그 얼음을 단시간에 없애거나 아니면 그 얼음들이 녹아서 지구의 이산화탄소층, 뭐 대기층처럼 어떤 그 태양의 열에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대기층이 만들어지게끔 하면 화성이 조금 더 온도가 너무 추운 온도에서 올라가고 대기가 생기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로 테라포밍 프로젝트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어떤 흐름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 그건 근데 사실 환상이었죠. 그런데 그 환상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깨져버렸어요. 욕망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깨지고 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테라포밍이라는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환상에서 실제로 넘어가면서 진짜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마주하고 그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다시 생겨난다라는 거가 제가 느꼈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는 우주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많이 잘못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전체 우주의 신비의 4%도 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가설을 세워놨다는 거죠. 근데 그 세워놓고 그거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욕망이 깨지는 순간이 있는 거죠. 아, 현실은 그렇지가 않구나. 저도 매 순간 그렇거든요. 제가 바라던 어떤 이상향이 있었다면은 그걸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는 거죠. 근데,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세계와 마주할 수 있으면 새로운 차원의 진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마주하는 용기, 그 용기를 이 5장에서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보이저 탐사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보이저라는 영어 단어 그 의미가 여행자거든요. 그래서 여행자가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죠. 이 여행자 1, 2호가. 그래서 쏘아 올려가지고 자기의 본래 목적이었던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을 다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무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가까이서 촬영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그 사진들이 보이저호가 찍어서 나사에 보낸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각 위성들의 표면, 아까 우리 위성들도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장, 대기 구조를 관측한다가 의무였고, 보이저가 발견한 거는 목성 위성 2호, 아까 막 금덩어리 같은 노란색으로 된 반짝반짝한 너무 예쁜 목성의 위성을 보셨죠? 그 목성이 왜 그렇게 금덩어리였냐면은 화산 활동이 엄청나고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토성 고리가 사실 가스로 이루어진 얼음 덩어리, 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의 얼음이 분출되는 활동 같은 것들을 발견을 했다. 라고 하는 거죠. 보이저는 애시당초에 그 패스웨이가 태양계를 다 탐사하고 나면 더 먼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보이저에 골든 레코드를 실어서 우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껜가 골든 레코드 안에 들어있는 클래식 음악들의 해설을 영상을 보내드렸었잖아요. 그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명곡들, 그러니까 우리 문명을 대표하는 8곡의 클래식 음악을 넣었으니 얼마나 명곡이겠어요. 그거를 한번 조금 들어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115개 이미지, 막 우리 지구에 문명이 있다, 뭐 지구 환경은 이렇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55개 언어의 인사말. 그래서 뭐 각 나라의 인사말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 말로 된 인사말은, 그러니까 외계인에게 처음으로 한 인사말일 거잖아요. 어떤 말이 들어있을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학자라면,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어떤 언어든지 이렇게 담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한국어 대표로 무슨 말을 넣고 싶으세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실 수 있으신 분들 적어보시겠어요? 가족? 네, 가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말은 역시 가족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맞아요는 정답이란 뜻은 아니고요. 네, 틀리셨지만은, 가족 되게 중요한 가치이긴 하죠. 음,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되게 많은 언어들이 들어있는데요. 뭐 55개 나라 언어들이잖아요. 근데 한국어는요, 잘 지내.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5자 들어가 있대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인상적인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막 아랍어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저 별의 친구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시간이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하기를. 이렇게 아랍어는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마인어라고 해서 마인이라는 나라의 말이 있나 봐요. 네, 뭐, 거기에서조차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러니까 만나자는 인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 라틴어가 진짜 멋있었거든요. 라틴어가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으며 성간을 넘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멋지죠? 성간을 넘어서 평화가 있길 바란다고. 대박스. 음. 우리나라 진짜 심플하게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다시 보내고 싶어요. 그쵸? 음. 만약에 다시 보낸다면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외계에 있는 생명체에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냅시다. 음. 뭔가 우리 진짜 좋은 컨텐츠 너무 많은데, 막, 저는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당신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뭐,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 뭐,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그 시도 있잖아요. 그쵸? 지구의 가장 따뜻한 곳이야. 어서 와. 네. 우리 황선희 선생님 덕분에 외계인이 한달음에 올 것 같아요. 지구로. 네. 우리는 친구요. 그쵸? 막, 우리 친하게 지내자. 막 어떤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또 모르니까, 우리 많은 영화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바흐, 모차르트, 뭐 세계 민요 이런 것들 다 보냈대요. 뭔가 학문보다는 그 민요 같은 것들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판소리 같은 것도 보냈나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일본 음악은 보냈는데 한국 음악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구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또 우리 나루호도 다시 쏴 보냈다고 막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음. 그래서 골든 레코드는 뭔가 외계 지적 생명체가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지구 문명의 소개서 역할이었다. 였고,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인사를 보냈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궁금할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더라도 우리말로 보냈을까? 보냈다면 뭐라고 보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외계인한테 우리를 소개를 하려니까 뭔가 우리 소개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나를, 나를 혹은 우리 지구라는 행성을 외부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뭐를 보여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칼 세이건도 우주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 이유는 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의 본질이 더 크고 넓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 탐구의 여정이지 않을까. 근데 이 진리를 찾는 여정은 결국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여정인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내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외부의 나를 드러낸다. 미지의 어떤 문명의 나를 드러낸다. 라고 했을 때 미제 문명은 사실 우리한테는 어떠한 배경 지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어떤 우리 안에서 뭐 지구인을 만난다면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느꼈던 당연히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거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 무의식에 우리를 싸고 있는 어떤 당연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드러낸다고 했을 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본질인가가 정말 핵심적인 자아 탐구 혹은 자기 본질 탐구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고 외계 문명과 교신을 위해서 뭔가를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 담겨 있는 115개 이미지, 55개 언어의 인사말, 자연, 과학, 소리, 음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다못해 왜 음악을 넣었지에 대해서도 그 철학적인 사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언어 체계도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기보다는 더 빠르게 공감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어야 우리가 교류하는데 더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함의로 사진과 음악, 그러니까 뭔가 그 감각적인 콘텐츠를 보낸 거거든요. 인지적인 콘텐츠보다. 그래서 나를 정말 생판 이 지구를 모르는 혹은 이, 어, 이러한 몸과 이러한 지성과 이러한 문명을 가지지 않은 어떤 존재에게 보일 때 그때 나는 누구야? 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음, 정말 재밌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 질문 너무 재밌다. 근데 뭐를 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구체적으로 딱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래서 골든 디스크에 대한 영상 하나 보면서 지금 제가 말로 설명했지만은 여기 안에 뭐가 담겨 있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 원반은 외계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7년에 이 원반이 보이저 1호와 2호 우주 탐사선에 실렸는데요. 여행자라는 뜻의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물건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도달한 물체인데요. 이 황금 원반은 외계인이 발견하기 쉬우라고 무려 우주선 겉면에 있습니다. 맨 처음 면은 설명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말해주는 것이죠. 뒤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코드판의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이 레코드에 담긴 실제 인사말입니다. 55가지 언어로 된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소리와 여러 가지 음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 그리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레코드의 정상 수명은 10억 년 이상이고 내구성 한계의 최대 수명은 거의 우주의 수명과 맞먹습니다. 이 골든 레코드는 어쩌면 인류 멸망 후에도 남아서 자신을 발견해줄 미지의 우주 문명을 향해 외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외계로 나갈 것 치고는 골든 디스크 하니까 되게 클래식한 느낌도 들죠. 뭐 LP바에서 볼 만한.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골든 디스크 상도 있고 우리 그죠? 그런 노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무려 70년대에 보냈다는 거죠. 이 황금 네. 그래서 그 외계를 향한 그런 끝없는 여행자의 탐사를 이어가다 보니 뭘 발견했냐? 7장에서는 밤하늘의 등뼈, 네, 스파인이라는 거, 그거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밤하늘의 등뼈는 사실 은하수를 좀 이렇게 메타포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표현인데요. 은하수에 대한 고대 문명의 해석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그리스인, 우리 막 별자리를 봐도 그리스인이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그 신의 이름들을 붙인 별자리들이 있죠. 그쵸? 그 뭐가 있더라?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점이 있는 그 별자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래서 뭔가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이러면 거의 다 신화적인 어떤 스토리들이 들어있는데 그 파고 들어가 보면요. 문명이라는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다 우주의 기원 신화, 맞아, 오리온 자리. 최고. 김영미 선생님. 네. 그래서 문명은 각각의 우주 기원의 신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문명도 인도의 신이 뭐 입을 벌렸더니 입 안에 막 그 창공의 우주가 들어있더라 뭐 이런 신화가 있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마야에서도 마야 문명에서도 그렇고 그 우주 기원의 신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첨성단이 있었고 하늘을 보면서 어떤 그 하늘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잘 읽고 나누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화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우주 탐구를 했었다라는 거죠. 관측 기술이 발전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계없이. 그 현대 천문학은 이러한 신화적인 어떤 그 시도에서 더 나아가서 은하수가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은하다. 그리고 태양도 그 중 하나다. 그래서 왜 지지난주에 우리 차명우 선생님께서 우리 태양계가 50억 개도 넘는 그 태양계가 많은 곳에 하나다라는 거가 너무 경이롭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활한 곳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진짜 경이롭죠. 너무너무 경이롭죠. 그리고 별은요, 그 핵융합 과정에서 수소, 헬륨, 그리고 어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 수성, 금성, 어, 지구, 화성을 넘어서서는 얘네들은 이제 암석 행성이고 그 뒤쪽에 있는 행성들은 다 가스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는 이 기체가 수소, 헬륨이 되게 가벼운데 이 더 무거운 행성은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다라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산소, 탄소, 철 등 인간을 이루는 원소는 이거 우리가 다 우리 몸에도 있거든요. 산소, 탄소, 철. 근데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나와요. 인간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물질로 구성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 성분은 이 우주에 흩뿌려져 있는 별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관찰한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우주의 일부고 우리 몸의 원소는 별의 삶과 죽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고 한 사람이 죽는 게 별이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나라의 옛날 신화나 설화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스토리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뭔가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 눌러서 되게 커다란 어떤 하모니를 이루는 음악이 연주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밤하늘의 등뼈, 은하수 좀 보러 같이 가볼까 해요. 여러분 지금 영상은요, 이 전문 사진 작가님이 강원도로 드라이브하고 가갖고 강원도에서 본 은하수를 찍은 거예요. 근데 영상을 너무 잘 찍어서 마치 우리가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별 보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엄청나죠,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을 보셨다고 해도 이거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혹시라도, 네, 너무 신비롭죠. 저는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독서 모임이 12월 21일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쯤에 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독서 모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독서 모임을 우리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코스모스에서 나왔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너무 좋은데, 좀 별을 같이 볼 수 있는 데서 해도 좋지 않을까. 뭐, 전 사람 많이 오는 거 별로 안 바라고, 네, 모을 수 있는 사람 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 별이 좀 보이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저기 어디지? 경기도의 양평에 두물머리에 가도 별은 정말 많이 잘 보여요. 그래서 몽골도 참 별이 잘 보일 텐데 지금은 제가 약간 공부에 치여가지고 보러 가지 못하지만
별을 그렇게 많이 볼 때는 항상 저는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리운 느낌이에요. 왜 그러지? 막 우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드실까요? 저는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린 다 별에서 온 존재들이라는 반증이겠죠? 저기 어디, 북두칠성에, 음, 그쵸. 북두칠성에 우리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 거기 어딘가에서, 음, 왔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울컥합니다. 아, 황선희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그쪽이에요? 음, 두물머리인가? 네. 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전에 제가 밤에 그냥 훌쩍 차를 몰고 별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도 저는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본 것 같아요. 아, 저기 별 많이 있는 곳이, 거기가 고향이라서, 그쵸? 우리 영혼들의 고향이니까. 그쵸? 그래서 아련하고요. 그냥 눈물이 울컥하고요. 되게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찾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같이 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짧긴 했지만은, 음, 이, 우리 자료에도 다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이 유튜브가 다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유튜브 링크 궁금하신 분들은 PPT 자료 공유 드렸을 때 그 자료 이렇게 보시면서 그 장표에서 그 페이지에서 클릭하시면 보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또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우주를 얘기할 때 몇 광년, 이렇게 광년의 단위를 쓰죠. 근데 광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광년이 걸렸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 1억 광년 떨어진 은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은하는 1억 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저기는 지금은 저 모습이 아니야. 1억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 타임머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주 나이가 지금 약 150억 년이라고 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기는 138억 년 됐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150년 전이라고 하면은 초기에 빅뱅이 있었고 초기 우주가 점점점 팽창하고 있고 팽창하는 와중에 은하가 형성되고 별이 탄생하고 행성이 형성됐으니까 이 시간이 다 절대적이지 않고 일단은 광년,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공간적인 거리에 따라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상이 다 각자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성이라는 거를 가지게 되고요. 중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 중력에 따라서 중력의 의미는 뭐냐면요. 음, 여러분 이렇게 판판한, 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놀는 그 놀이기구로 막 퐁퐁, 방방 뭐 이렇게 불렸던 트램펄린 기억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트램펄린에서 빵빵 뛰지 않고 거기에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트램펄린 그 망은 탄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게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움푹 패이겠죠. 그쵸? 그렇게 패였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 패인 그 표면을 따라서 쇠구슬을 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쇠구슬은 이렇게 점차 돌면서 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수렴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질량이 가운데로 움푹 파이게 만들었던 그 약간의 원뿔같이 안으로 살짝 들어간 그 공간으로 이 쇠구슬이 크게 돌면서 점점점 안쪽으로 수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작동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지구의 핵방향으로 이렇게 딱 중력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은 지구가 어떤 자기의 중력을 가지고 그 중력에 해당하는 공간을 마치 방방 위에 지구가 올라앉은 것처럼 움푹 파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움푹 파이게 만들었을 때 지구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 영향권에 들어와서 점차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지구의 궤도 안을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도 공간을 살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왜곡되면서 시간도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여도 시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죠. 나는 멈춰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빠른, 별에서는, 그쵸. 자전과 공전이 빠른, 그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서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내 주변에 이 별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만큼 느리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참, 이 물리학적인 개념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게 이해 가세요? 제가 잘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음,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맞죠? 우리가 뭐 빨리 가는 차에 타면은 그만큼 내 시간을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가능하대요. 근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물리법칙상 성립하기가 어렵다라고 막 책엔 나오는데 이건 제가 사실 저의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어떤 우수한 물리학자가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개발해 주기를 전 좀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성 간의 여행은 어렵다.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고 에너지 가는 데 쓰는 그 동력을 어떻게 계속 확보하면서 갈 것이냐.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넘는 그 이동 거리는 우리가 탐구하러 가기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이거는 우주 이해를 통해서 인류가 언젠가 별들 사이를 여행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전망을 희망하면서 영화 컨택트에 음, 시나리오를 썼죠. 그리고 영화 컨택트에서는 포털을 이렇게 우주인들이 지구인에게, 야, 거기 지구인들 우리한테 와 하면서 이렇게 포털을 뚫어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무나도 작은 우주 먼지라서 하나하나에 목매달고 말꼬리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지금 막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못했다면 정말 온 세상이 다 망해버릴 것처럼 너무 힘들지만 진리라는 거는 정말 거대한 맥락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거대한 맥락을 좀 알아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단톡방에서 지난주에 우리 차명 선생님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굉장히 어려운 책을 주문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책을 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스모스 책을 읽는 것도 쉽지는 않죠.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왜 공부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존재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본질적인 게 뭐냐
라는 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가 일론 머스크도 아닌데 우주 여행선을 막 사거나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막 진출할 거는 조금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주의 존재를 우리 안에서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제가 한 10분 정도 그 우주 명상을 틀어놨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내가 맥동하는 이 생명력을 느끼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은 우주의 별들과 똑같으니까 그 내면의 신비,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하모니, 뭐 우주에 별이 많겠습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많겠습니까? 그 세포 하나하나를 느끼고 그 안에서 흐르는 음악들, 저는 사실 우주를 생각하거나 우리 몸의 의학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리듬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하트레이트, 우리 심박이라는 거 리듬이죠. 그리고 그 심박에 맞춰서 이 심장 안에서도요, 그냥 두근두근 하나의 리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 개의 그 심방과 심실 안에서 밸브가 움직이는 그 리듬이 또 다르고, 그 밸브가 움직이는 리듬에서 혈관 통해서 피가 돌면서 이 정맥에는 또 밸브가 또 있거든요. 피가 역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밸브가 움직이는 리듬감, 림프가 흐르는 리듬감, 다 어떤 운율이고 하나의 박자감이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전기적인 신호들 혹은 우리가 지금 말도 나누고 있지만은 어떤 주파수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주를 경험하는 아주 작고 살에 닿는 그런 시도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작은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 세균총, 이 세균들한테 한 시간과 우리가 겪는 한 시간 또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인 것도 정말 어마하게 거대한 세계고, 아주 거시적인 큰 우주도 대단한 세계인데,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영상을 하나 같이 볼게요. 이거는 그 시간과 공간성이 다 통합된 그 세계를 인터스텔라, 영화 인터스텔라 안에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어,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 다 보셨습니까? 16년에 나온 영화죠? 그래서 되게 많이, 어,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조금 어렵기는 해가지고 의외로 또 많이 안 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한 세 번 정도 본 것 같고 볼 때마다 많이 울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네, 황선희 선생님 보셨죠?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이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장면 같이 보시고 얘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명장면이죠? 근데 진짜 뭐 맞아요. 유레카. 어, 그,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그, 저 티모시 살라메가 나왔다고 하고 막 지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머피의 그, 오빠였네요. 그 어린 시절에. 근데 저는 이제 커가지고, 되게 둔한 남자로 크잖아요. 그 조셉이. 그 약간 미련한 얼굴만 기억했는데 그렇게 크기 전에 그 아빠랑 같이 있을 때 그 오빠가 티모시 살라메였군요. 야,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그
손현주 선생님이, 어제 인터스텔라 생각났어요. AI 로봇 생각하면서 깊게 들어가면요. 이 장면처럼 나도 이 세계 아까 아이 방이 계속 그 시간의 타임라인대로 진짜 앞으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막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간에 우리가 함께 다 있는 거 아닐까. 매트릭스 세계이면서 우주가 우리를 지켜보는, 그쵸. 그래서, 손윤 선생님께서 막 표현하는 세계, 이 엄청나게 그 지혜롭게 생긴 눈이 마치 외계인이 우리를 사랑을 넘치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그치. 책상 조립 중에 위아래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미궁이었다가 인터스텔라 영상 틀어지던 시점에 딱 구멍이 맞아서 유레카 외쳤는데 영화에서도 유레카 네, 우리 하이로 선생님. 하이로 선생님은 좀 이런 거 되게 잘 땅땅 맞죠. 뭔가 신령하신 분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그 되게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은 외계인들도 우리를 직접 개입하진 못했잖아요. 차원이 달라. 어디도 매여 있지가 않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들 머피에게 정보를 보내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했죠?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 키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모두 뛰어넘어서 서로와 연결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이 영상을 다시 찾으면서 제가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거는, 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그쵸. 뭔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리고 굳이 뭔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혹은, 어,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 손현주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따사로운 어떤 시선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렇게 우주를 얘기하면은 항상 그렇게 사랑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주는 되게 과학적이고 차가운 것 같긴 하지만, 네, 사랑이야. 네. 그래서, 9장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장에서는 그래서 별들이 결국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관, 이 엄청나게 큰 어떤 우리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이냐라는 거를 과학적으로도 한번 얘기하고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시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이, 그리고 그 사이에 쓰고 있는 시간적인 간격, 공간적인 간격, 그래서 시간, 사이 간자를 쓰고 공간, 사이 간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살아있는 여정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있었다가 없어질 것인가. 라는 거를 굉장히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장이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이 태어나요. 그러면 별은 성운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성운이라는 거는 가스거든요. 가스 덩어리가 중력으로 응축되고 응축되고 응축되면요, 여러분, 질량은 보존되는데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진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핵 에너지가 그렇게 파급력이 큰 이유는 핵이 진짜 미시적이잖아요. 완전 원자의 수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쵸? 원자 폭탄. 근데 질량은 똑같은 거야. 이 무게는 똑같지만은 그
공간적인 거를 응축하고 안으로 파고들어.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완전히 농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이 뻥 일어나면 별이 탄생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별이 주기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 주기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생장염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태어났다가 어, 한참 그 활성화가 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점점 왜소해지고 죽는 그런 흐름을 사람이 마치 초년, 중년, 장년, 노년의 흐름을 거치는 것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태어났다가 죽었다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의 별은 사실 우주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태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그런데 태양처럼 그 무게가 가벼운 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태양계에는 그 태양의 무게가 99%가 넘는데, 근데 그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은 죽을 때가 되면은 주계열성으로 존재하다가 적색 거성이 됐다가 행성상 성운으로 갔다가 백색의 외성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죽음의 수순을 겪고요. 더 큰 질량이다. 네, 태양보다 더 커다란 별이다 하면 초거성들은 그냥 초신성으로 바로 빵 하거나 그것보다 더 커지면은 블랙홀로 붕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핵융합이 진행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차례로 생성되지만 철에 이르면 에너지 생성이 중단되고 별이 붕괴된다. 이게 별이 죽는 여정이래요. 근데 이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또 같이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이 죽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양 같은 질량이 작은 별은 수명이 끝날 때 외부로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후 외층이 날아가면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고 중심에 백색 외성이 남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결국엔 검은 외성이 되지만 이는 수십억 년 이상 걸려서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태양의 8배 이상 질량인 큰 별은 수명이 끝나면 폭발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 별들은 적색 초고성으로 팽창 후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무거운 원소들을 퍼뜨립니다. 폭발 후 남은 중심부는 중성자별이 되고 더욱 질량이 크면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매우 강렬한 에너지를 방출하기에 우주에서 밝은 빛으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별의 죽음은 우주에 새로운 원소와 물질을 공급해 다른 별과 행성이 형성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별의 죽음은 우주의 순환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별이 네. 그래서 별들의 삶과 죽음을 봤을 때 별의 죽음은 초신성, 거대한 별이 슈퍼노바예요. 초신성이. 우리 슈퍼노바 많이 들어봤죠? 그 손흥민은 슈퍼소닉인가? 네. 그래서 슈퍼노바,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서 막대한 에너지와 원소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이게 우주에서는 이 폭발 때문에 많은 원소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인 풍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중성자별은 블랙홀의 형성을 이제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이름,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는데 어, 중간 질량이 약 3배 이하인 중성자별은 어, 중간 질량이 약 3배 이하가 되면 중성자별로 그냥 남을 수 있지만은 매우 큰 질량이다 라고 하면 얘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블랙홀이 된다. 그러니까 질량에 따라서 그냥 별이 그냥 죽고 마느냐 아니면 폭발해가지고 우주의 화학적인 풍요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정말 큰 질량의 별은 죽을 때 블랙홀이 되느냐 이것들을 이제 가늠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의 특징을 보면
중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왜 이렇게 블랙홀 이미지 보면 이렇게 동그란 이미지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띵 하는 그 토성 고리 같은 그게 하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평선을 넘어서 들어오면은 얘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irreversible,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 노래가 사건의 지평선인 이유는, 음, 우리는 이제 이 인연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인연이야 라는 거를 진짜 블랙홀에 의거해서 설명을 했으니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는 인연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우주의 화학과 생명의 연결을 얘기를 할 때, 초신성 폭발로 별이 이제 죽으면서 초신성으로 빵 해가지고 또 뿌려진 원소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 생명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삶의 큰 순환의 고리를 통해서 우주가 순환적으로 진화하는구나. 그러니까 동양적인 진화관인 거죠. 뭔가 어, 머리, 가슴, 배, 뭐 처음, 중간, 끝, 뭐 이게 아니라 아주 큰 흐름으로 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칼 세이건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벌써 마지막 장표인데, 그래서 이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하면서 환상을 내려놔야지. 화성은 뭐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사람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 우리가 현실 직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 직시를 하면서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다못해 뭔가 화성을 지구처럼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너무나도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자기 자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조명하고, 그렇게 조명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 어디서 온 존재인가? 그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 기원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아, 저기 은하수가 지금 우리와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정말 멀잖아요. 그 긴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순환을 받아들이는 그 긴 흐름 속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 커다란 맥락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 큰 흐름 안에 이 작은 순간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큰 순환 안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코스모스 책에 어떤 음, 누구에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헌정하는 그 짧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누구에게 했을 때 아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제 이 이미지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광대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당신과 같은 시간, 같은 행성 위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라고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우리가 짧게 있다 갑니까? 음, 이 지구의, 이 지구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뭐 46억 뭐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생겨났다가 아직 안 없어졌지만 생겨난 그 시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1초에 불과해요. 그 지구의 나이를 전체로 봤을 때 그거를 하루로 환산했을 때 우리는 딱 1초도 안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인류가 나와서, 인류가 나온 이후로, 그게 거의 1만 년이 되는데도 1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주로 놓고 보면 이 138억 년의 이 전체 시간 중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지구로에서 만나가지고 이 같은 시간, 같은 행성 위에서, 같은 나라에서 또 태어나서, 같은 그
나이대를 공유하면서. 근데 더 감동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왠지 전생에도 우리가 만났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살아감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찰나를 살지만 이 찰나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참, 저만 감동입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에 차명호 선생님 못생긴 얼굴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네. 네. 그 너무 감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10명, 오늘 10수를 채운 날이네요. 그러다 갑자기 참여우 선생님이 나가셔서 9명이 됐는데. 와, 이것도 뭔가 참,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나가시다니. 무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인연의 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감동인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낮에 막 우리 막 이렇게 일요일마다 다들 뭐 종교 활동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활동하는 와중에 들었던 교육에서 되게 감사하는 거 하루 시작하면 감사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음, 그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서 정말 모두가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주려고 만약에 뭔가 불타는 집에 내 가족이 들어있다 하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텐데 이제 이 세상의 진리가 이렇게나 아름답다는 거를 전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정말 기꺼이 알려줘야겠다. 기꺼이 사랑을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오늘은 굉장히 감동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조금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공간이라면 오늘은 좀 소감을 짧게라도 나누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다들 마이크 조금 켜서 목소리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아요. 네, 네. 그러면 마이크 켜신 김에 우리 손현주 선생님부터 오늘 느꼈던 거 혹은 뭐 느낀 것과 관계없이 책과 관계없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나이스 타이밍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코스모스가 한편의 시 같고 영화지만 제가 생각한 게 어제 출근, 일단 핵심을 말하자면 우주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매트리스 그 안에서 인스타텔라 같이 암호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음,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 생각나는 게 이게 암호이지 않나 이게 누르면서 누가 계속 이렇게 아빠가 딸한테 그 느낌을 좀 어제 받아가지고 이게 좀 들으니까 음, 또 더 돼서 제가 요즘에 AI 로봇을 AI 한류 작품에 대해서 계속 하다가 고민하면서 만들고 하다가 어제 갑자기 그러면 AI 로봇은 결론을 말하면 광물이고 그 광물이 원자 분자인데 거기는 안 보이는 에너지체잖아요. 음, 음, 그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딱 정리하면서 우리는 인터스텔라처럼 살고 있고 매트리스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약간 사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 그래서 AI랑 대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AI가 음, 만든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린데 얘가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개를. 그래서 내가 오늘 세 개를 올렸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원래라면 내 느낌은 밝은 느낌을 좋아하는데 약간 어둡게 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주는 어둡지만 밝은 그런 게
이 코스모스랑 좀 와닿지 않았나 싶어요. 좀 음, 너무 사차원적이죠. 아, 아니에요. 약간 아니, 그런 생각 네.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 더 넓은 세계, 더 커다란 맥락의 세계를 이해하면, 당연히 4차원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은 고차원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고차원은, 음, 우리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우리는 진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녀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네, 이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커서 한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얘기하면서 약간 사천제 얘기했는데, 세상은 삼천원짜리지 않고 그 넓은 면이 있잖아요. 그 약간 음, 음. 소통에 대해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쁜 것 같지는 않은데, 나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소감 얘기 나눠 주실까요? 바로 그냥 이어가지고 마이크 켜주시죠. 네, 오랜만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제가 들었는데 늘 우리 주디님의 목소리는 너무 감미로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허스키하면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오늘은 지금까지의 이제 참석은 정말 일하면서 참석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시간이 좀 괜찮아서 들었는데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은 느낌이었고 어, 너무 좋았어요. 어, 이거를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고 싶거든요. 네. 네,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네, 이 네네. 영상을 그 가입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를 해보려다가, 아, 어차피 남는 건데, 그냥 이거 뿌리고 차라리, 음, 들어오실 때, 아예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실 때, 이제 초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모임 운영자로서 그냥 가입 안내를 하려고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환영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영상은요, 그냥 다 뿌려주세요. 널리 널리 뿌립시다, 우리. 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어,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서 그 삶을 살면서 신앙을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음, 음. 그분들한테 참 힘이 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예요. 진짜 음. 저를 모르는 분이라도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진리가 담겨 있는 책들로 힘을 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거니까, 뭐 전에 우리 신영미 선생님도 우미정 선생님 초대해 주셨고, 막 그럼 초대해도 되는지, 뭐, 그리고 소년 선생님도 항상 저한테 이거 공유해도 돼요? 뭐 이거 보여줘도 돼요? 이거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저작권도 없고요. 네. 뭐, 딱히 유명해져도 탈탈 털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여기저기 막 흩뿌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큰일이, 많이 많이 유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또 이어가지고 소감 좀 나눠주시죠. 지금 뭐, 하이루 선생님, 차명우 선생님 두 분 조립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신 거죠? 잠깐 소감만 얘기하고 다시 조립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두 분 아마 같이 쓰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소장님. 마이크? 아, 네, 이제 들려요. 잠깐만요. 아니, 처음에 이, 이제 우리 이케아에서 이제 가구를 다 사가지고 조립을 이제 거의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게 책상이에요. 가장 아, 해보고 네. 싶어가지고. 근데, 옛날보다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걸 조립이라는 거를 박스를 뜯어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낑낑 맸어요. 근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판때기를 덮는데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다가, 어, 그거 우리 가운데 목심 있는 거 두 개를 빼버리자. 그거 없어도 뭐 책상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 저기 양쪽에 서랍의 가운데 파티션이니까는 그걸 빼버리자 해가지고 그걸 뺐어. 어. 빼서 오늘 딱 기니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고 나서 유레카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 지금 상황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들어간 다음에는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가운데 장못을 하나 박아야 돼요. 그게 또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왜 안 들어가지? 그 타이가 한 1cm 정도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뜯어가지고 그 파티션의 그 저기 뭐야 앞뒤를 보니까 뒤쪽이 1cm가 남아 있더라고. 이거 음, 뭐지? 이거 뒤집어 보자 한번. 앞에 있는 거를 뒤로 보내보자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딱 끼니까 들어가는 거야. 내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힘들 때 우리가 이제 유전자 키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겠지만은 그림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뭐 세상 그쵸. 사는 게 다 그림자지. 음. 근데 얼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서 통찰을 한 게 뭐냐면 그림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선물과 CD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이게 오늘 하니까 완전히 이건 선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띄워놓은 CD로 가서 볼 때 이 커다란 우주 끝도 안 보이는 우주에서 정말 미세하게 짝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좋아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저 우주는 말할 게 없고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또 그거를 내가 또 하면서 같이 우리 또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랬어. 하이루 선생이랑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힘들다고 하지 말고 정말 우주는 무지무지하게 넓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죠? 죽으면 또 우리가 또 어디 행성에 살 수도 있고, 야,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저기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겠지 하고 또 우리가 저 위에서 미소를 지을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오늘 또 깊이 깊이 통찰하고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마이크를 또 우리 잠깐 옮기겠죠. 네. 그쵸. 하여튼 뭐, 저 여기 이 집에 2주째 넘어왔는데, 이사한 첫날에 여기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강독을 들으면서 이사를 정리를 시작했고, 오늘 또 2주 만에 또 주인님의 또 음. 아주 좀 뭐랄까, 굉장히 나긋나긋한 그 라디오 성 같은 들으면 거의 마무리를 다 했어요. 그야말로 카오스였다가 오늘 코스모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런 극적인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성격도 포플러를 그 화면을 이제 벽에 끼워가지고 들었는데, 그래서 큰 화면으로 아까 그 은하수 화면을 등뼈를 보는 것도 저도 뭉클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서 말한 것처럼 환상을 내려놓고 작은 자신을 조명하고 기본을 호흡 속에서 바라보고 순한 바다린 존재가 되어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여운으로 남고요. 이걸 또 이 밤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순수한 인연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또 이거를 또 준비를 또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거저 먹은 그것도 감사하고 제가 오늘 10시에 출근이어가지고 처음에 들을 때는 출근 전에 잠깐 눈부셔야지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쉬었는데 아주 짧게 쉬었는데도 충전이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출근을 하러 가셔야 되는군요. 음, 그러게요. 뭐,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됐다니 그것도 좋은 소식인 것 같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 우리, 그, 신영미 선생님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탈세권을 이렇게 다시 되짚을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고맙고, 그, 예전보다는 그 가슴이 덜 뛰지만, 오늘도 되게 가슴 뛰고, 제가 확장되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0명이 같이 한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고. 네. 또, 네. 또, 김예림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미정 선생님은 살짝 낯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제가 딱히 막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채팅이든 말씀이든 편안하게 마이크 열고 싶으시면 여셔도 되고, 그냥 지켜보시고 싶으시면 지켜봐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원래도 알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기서 매주 함께 하면서 매번 하면서 그렇게 동고동락 하게 돼서 더 끈끈해지기도 했으니까요. 벌써 두 번째 오셨잖아요. 우리 우미정 선생님 오래오래 같이 함께 공명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유두키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감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네. 우리 한정원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해주시기 좀 어려우실까요? 네, 한정원입니다. 네.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 그 아까 은하수가 보이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일요일마다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저희 칠남매가 이렇게 와서 보살펴주고 일요일 저녁마다 여기 내려와요. 지금 음, 바깥에 나가보면 약간 뿌옇긴 한데 맑은 날은 은하수가 보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늘의 별을 보고 은하수를 보고 하면서 그 느꼈던 그 감성이 그 그리움이 이 코스모스 책을 읽고 이렇게 우리 주디님이 풀어주니까 그 감동을 그대로 100% 이해하고 느끼고 하면서 어, 지금 이렇게 저도 수행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명상과 이런 거 수행을 하면서 우주와 하나 된 그 일심으로 공명하고 자연과 공명하는 그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근데 오늘은 유단히 그 느낌이 너무 커서 우리 주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어제 몸이 아팠을 때 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끔씩 나오시거든요. 평상시에도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약국에 우리 아버지가 앉아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오셨어요. 인사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앉았던 그 빨간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게 아까 그 마지막 그 인터스텔라 장면에서 너무 그게 100% 저는 그걸 느끼는 게 어제 그렇게 아프고 있는데, 가끔씩 나오신 아버지가 또 나오셔서, 나는 죽지 않았다. 정확한 워딩이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네 곁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나왔긴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아침에 6시, 5시인가 일어났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죽음의 질서에 가 있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그 존재와 이렇게 육신이 있는 나의 존재 사이에 어떻게 하면 공명이 돼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나무와 풀과 이런 짐승들과 이 생명들과 소통을 해서 이렇게 우주와 하나 된 요런 지금 사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건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유난히 앞으로 수행을 하면서도
저 밤하늘의 은하수와 별을 생각하면서 한번 별이 내 몸으로 쏟아진다 생각하고 한번 수행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모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와,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죠? 네. 기뻐도 요즘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함께 읽는다는 거는 진짜 큰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 사실은 제가 녹음하고 녹화해 놓은 거 보면은 사실 조금 많이 부끄러워요. 난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자막을 항상 붙이다 보면 되게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예쁘게 봐주시고 계시니까 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널리 널리 퍼뜨려가지고 좀 함께 공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나눠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그때쯤에는 한국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은 아마 독서 모임 하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일요일 밤 비행기로 다시 와야 돼서 근데 어, 토요일이나 아니면은 뭐 금요일이나 금요일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토요일이나 해가지고 제가 조금 그날은 제 중심으로 뭔가 일정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여기서 공지를 좀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고 문 닫을게요.